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지난주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이 서울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4구와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있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 흐름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강남권 재건축이나 고가의 인기 단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대체적으로 하락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는 거에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탄탄한 전략도 필요하시다니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가치 있는 정보도 준비해왔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 먼저 체크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으로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이후에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갈게요. 서초동에서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역삼동에서는 오피스텔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무료거든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동산 오네요. 저희 이슈부터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을 통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다시금 또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이제 4분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대출 관리 총량 이것 때문에라도 금융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조금 꺾이면서 가격이 조금 더 하락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몇 달째 유지가 됐었죠.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3월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또 다시 이사철, 임대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임대 수요, 이제 임차 수요들보다도 실제적인 정책적인 분위기 반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이제 다음 달 되게 되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새 정부에서 지금 예고되는 부분은 임대차 3법이라든가 양도세, 또 종부세 이런 것들도 다 완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 아직까지 이번 정부죠. 이번 정부에서 진행해왔던 규제책들을 다 이제 후퇴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관망세를 유지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할 수 있고 또 현재 실제적으로 조금 더 많이 압력을 받는 어떤 그런 현재 그 상승 압력을 받는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더 올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지역적인 여건도 그만큼 또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조정세가 멈췄죠. 지금 현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하락됐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러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딱 1년 동안입니다. 뭐 전주 대비가 노란색이고요. 뭐 이 검정색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니까 2021년도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년 사이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14.3% 정도가 오른 거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물론 이 폭이 얼마가 되느냐 또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 등락은 굉장히 또 큰 차이가 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14.3% 정도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주 대비 이제 일주일 전과 대비한 노란색 부분 봤을 때는 이제 4월부터 쭉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시점이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제 그때 이제 금융관리, 총량 관리에 관련된 대출 관련 내용들,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격이 쭉 떨어지게 하면서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현재 2월, 3월 달까지는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3월 달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 3월 9일 날 현재 투표를 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기대 심리도 굉장히 컸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분위기도 괜히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전국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지난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기준 봤을 때도 실제로 가격이 쭉 오르고 있죠. 그 폭이 좀 높진 않으나 그래도 오르고 있다. 0.12% 정도가 기타 지방시장에서 올랐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0.05%, 그다음에 현재 수도권 지역이 0.04, 그리고 5개 광역시가 0.02 이렇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주 대비니까 전주보다도 조금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올라왔던 폭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떨어진 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렇고요. 시장에서 보게 되면 가격 변동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거래가 없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가격은 현재 지표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도별로 봤을 때는 강원도부터 해서 대구까지 쭉 현재 지방도시부터 해서 현재 대도시까지 연결된 부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와 전북 지역이 많이 올랐고요.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이제 교통노선 개선이라든가 이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공약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꼭 지켜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형 그 쇼핑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얘기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좀 높아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이라든가 경남부터 해서 0.13, 0.12, 0.09.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역들이 이제 대전, 전남, 세종, 대구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들 어떻게 보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폭은 그렇게 미미하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서울 구별로 봤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서초구입니다. 그다음이 강남구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실제적으로 현재 서울시 중에서도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봤을 때 선행 지표가 이제 강남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시장이 가장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와 강남구에 현재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현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변 시세들, 주변에 있는 현재 그 서울 지역 전체 지역의 가격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종로부터 해서 쭉 봤을 때 성북 지역이 꼴등이긴 하나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서초 지역이 0.11%고요. 그다음에 강남 지역이 0.10%가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우량주가 어디냐, 누구나 다 부인은 못하는 서초 강남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을 보게 되면 이천과 안산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SK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의 증설입니다. 증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인력들이 대거 또 도입이 될 거고요. 또 개발 효과에 따라서 그 주변이 교통노선이라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생기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GTX겠죠. GTX에 연결된 노선들 때문이라도 당연히 가격이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주, 의정부, 이제 평택 이런 지역인데요.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GTX 노선과 연결된 부분도 아무래도 그 지역에 절대적으로 교통 노선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또 그거에 따라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 보시고요. 광명시가 꼴등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다 0.09, 0.02%대까지 가격이 조금씩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폭이 좀 남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천과 안산이 가장 많이 오른 걸로 통계를 나타냈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지표로 봤을 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제시됐고요. 이게 지금 현재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2020년도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공정시장가격 비율도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부터 해서 의료보험료까지 같이 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얘기일 걸 수 있고요. 또 집이 한 채밖에 없는 1주택자들 종부세율을 완화하겠다. 0.5에서 2%대로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보유세 과세 기준을 변경을 해서 주택 호수에 따라서 몇 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실제적인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과했던 부분을
주택 가격이 얼마짜리냐라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준과세를 변경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같은 세금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유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을 현재 1년에 한 번씩 내죠.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가면 종부세, 재산 또 얼마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엄격히 따지면 현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세입니다. 그렇지만 종부세는 국세죠. 그렇지만 국세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재 추징된 세금들이 대부분 다 지역 어떤 지자체로 다시 어떤 돌아가는 부분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지방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통합을 해서 세금 어떤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세율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 11일 이번 정부에서 실제로 현재 다주택자에 관련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 유예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5월 11일 다음 달 11일 정도 되게 되면 이 집이 두 채 이상이 되신 분들 같은 다주택자 양도세는 중과는 2년 정도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년 정도 유예가 되고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나중에 매도한 시점이 또 몇 개월 텀이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집을 파신다 하더라도 기본세율 20%라든가 기본세 플러스 30%는 이제 중과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2년 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시장에 물건 풀리는 현재 실제로의 어떤 파급 효과는 민간 시장 또 임대 시장에 굉장히 크게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현재 실수요자들한테도 그만큼 호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까지는 민간 공급이 그만큼 원활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을 시장에 풀어주는 방법, 이 방법을 택한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라는 건 이제 서울시와 또 같이 연결된 부분이고요. 재개발과 재건축 같이 묶어서 이제 실제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현행 실제적으로 재건축 규제가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구조 안정성이죠. 구조 안정성이 현재 50% 비율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30%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 비중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5%에서 30% 늘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서도 집 자체는 실제 주택 자체는 그렇게 노후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게 되면 현재 목동처럼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 환경이 어떠냐, 교통부터 해서 주거 환경 자체, 주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들 많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현재 부담되는 부가 기준 금액을 현재 실제적으로 부가율을 인하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으면 3천만 이상이 되게 되면 세금을 또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또 1주택자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납부를 감면하겠다. 또 부담금을 납부해서 또 납부하는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현재 납부를 더 길게 잡아서 이연 허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현재 토지 비용이라든가 건축비, 가산비 선정에 현실화 수준을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목동이라든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다음에 이천동의 한강 맨션, 그다음에 대치동 음마 아파트부터 상계동 주공단지 여기서 빠진 게 또 있죠. 서초구에 있는 현재 진행이 안 됐던 현재 반포 주공 1, 2단지라든가 아니면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라든가 이런 현재 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현재 이 재건축 물건량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취득세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취득세가 현재 2주택자부터 8%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과세 완화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생애 최초 구입자들한테 취득세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1% 단위세를 적용하겠다. 내 집을 처음 갖는 사람한테는 실제로 소득 수준과 상관이 없이 실제로 현재 면제시키거나 아니면 현재 1%대로 현재 고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폐지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10년짜리 있긴 하나 각종 혜택들이 없죠.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종부세 합산 배제, 현재 또 임대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10년짜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혜택 85%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현재 민간 임대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재 임대 물량들이 조정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차법 3법,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분은 조금 더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2년 되는 시점이 1차적으로 2020년도 시작됐기 때문에 올 7월입니다. 7월이면 이사 철거도 맞물리거든요. 굉장한 이제 어떤 혼란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실제로 임대차 관련된 3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개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실제적으로 신고제까지 같이 진행시키는 부분 때문에 신고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이 신고제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임대료를 상한하지 않는 조건에 따라서 임대인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혜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올 7월 달에 이제 전세 대란 이것도 예상되는 부분을 좀 막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정책을 따라가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이고요. 그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좀 캐치를 빨리 하신다면 지금 올해가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라든가 내 집 갖기 위한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차기 정권이 이제 출범하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여러분께서도 정권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맞는 전략도 필요하시다면 우리 소장님과 함께 상담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요즘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재개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테고요. 무조건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그런 또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미리 그 지역을 어떻게 선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의 투자처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화라든가 1:1 대면 상담, 문자 상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기 정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죠.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더욱더 탄탄한 전략 필요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잊지 마시고 1:1 상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있는 투자처 정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으로 갈게요.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2호선하고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도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강남 서초 지역의 다세대 주택 투자 같은 경우는 갭 투자이면서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이 충분하고요. 실제적으로 2호선, 3호선과 또 남부터미널 교대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역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실전역이 40.55제곱미터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형성돼 있고요. 투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갭 투자로서는 가장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또 고급 주택가라든가 8학군, 그 주변에 또 개발 호재 뭐 이런 것들 같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입니다. 워낙 주거 환경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또 신축 부지가 없는 강남 서초 일대에서는 실제로 시소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또 재테크 상품으로도 가능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고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강남대로와 현재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장지터널까지 연결되면서 서초 사당 방배권역까지도 굉장히 개발 효과가 커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서리풀 공원 쪽에 있는 정보사 부지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큰 수혜지죠. 그러면서 서초 IC 구간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 노려볼 만하고요. 그리고 강남대로 연결되어 있는 서초우성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신동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시설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그 주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도곡이라든가 대치, 또 현재 역삼과 연결되어 있는 강남권과 같이 연결된 지역이고 아래쪽으로는 서초 우면 R&CD 단지까지 연결된 연구원 단지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여건도 좋은 지역입니다. 서초고등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어떤 지속적인 또 어떤 집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 예술의 전당과 연결된 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아트밸리 가로수길이라든가 특화된 상권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완전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 못했던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비성과 연결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종합병원부터 해서 뭐 이제 법조단지라든가 연결되면서 그 주변에 어떤 그런 쾌적한 주거공간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또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는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이 역세권, 특히 상업지역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종상향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보사 부지 개발은 현재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곧 입주 예정이고요. 남부터미널과 롯데타운 개발 계획은 워낙 또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곧 어떻게 진행될 건가 큰 가닥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우면 R&CD 단지 같은 경우 이미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직장과 그 주변의 인프라 또 법조타운이라든가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롯데치성 부지는 말씀드린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특별 계획 구역입니다. 이거는 현재 롯데칠성과 코롱용지가 같이 연결된 부분이고요. 이 주변을 봤을 때는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 개발 지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고 이 주변의 인구 수요, 특히 수요들이 많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과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대형 개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서울시제에서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까 호텔과 오피스 빌딩, 영화관, 터미널 같이 연결돼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포 IC부터 현재 양재 IC까지 구간이 가장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연구개발시설과 주거상업시설들, 복합문화예술단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아주 탄력받아서 본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전세로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4억 9,500만 원, 6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정말 소액입니다.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월세도 가능하죠. 월세 보증 3천만 원,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1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되고요. 테라스와 앞마당까지 있는 호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현장 임장 작업을 통해서 현재 그 주변 여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굉장히 경쟁력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장 활동 통해서도 그의 매력 더욱더 느껴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지역도 갈게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삼역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지금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개발들도 역시나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에 대한 매력도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강남역과 역삼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최육세권입니다. 3분 이내에 도달합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될 거고요. 오피스텔이면서 불량 원룸 구조입니다.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도 소액입니다. 3,50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역 직장인 수요들은 현재 과학기술이라든가 보건, 복지에 힘쓸 수밖에 없는 이 새 정부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미래가치 높은 수익률에 토지가격 상승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에 있는 삼성동, 그리고 현재 전철역을 따라서 현재 서초, 강남역까지 연결된 롯데타운과 삼성,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국제 대기업들은 다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에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현재 가장 방점이 찍힐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또 유동인구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날 테고요. 도보 3분 정도 거리의 최육세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IT 기업이라든가 실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젊은 층 1030 세대들, 미혼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들은 월등히 오를 수밖에 없죠. 강남인 테헤란로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지역과 가치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도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부분 봤을 때는 강남역선 선릉부터 해서 삼성까지가 가장 중심권이죠.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오를 수 있고요. 국제 업무 상업부터 금융, IT, 또 마이스 관광까지 연결된 지역이고 또 신사 노년부터 연결된 의료 관광이라든가 양재까지 연결된 R&D라든가 이렇게 붉은색 라인들이 가장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또 임대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센터필드라고 해서 르네상스 호텔이 현재 재건축이 되면서 업무 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시설은 35층짜리 건물이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 송파부터 연결된 탄천과 한강 정비 권역의 서울시 정비 사업 권역과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영동들의 통합 개발을 통해서 지하 공간 개발 또는 현대자동차가 현재 호텔과 판매소,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복합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 6층까지는 GTX A 노선, 또 B 노선, C 노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GTX, KTX, SRT까지 연결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하루에 5, 60만 명도 인구를 수용하려면 이 상권도 굉장히 커져야겠죠.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와 롯데칠성까지 연결되는 업무지구, 이 업무지구에는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인데요. 상업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들이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전세도 가능하죠.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월세는 2천만 원 보증금을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4,500에서 7,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그 소액으로 여러 개 보유하시면서 이제 노후 생활도 같이 또 어떤 노후 생활을 통해서 또 내가 또 재테크까지 같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삼동은 또 공실 걱정까지 없는 그런 곳이지요. 이곳에서 여러분도 임대 수익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임대 수익 맛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1대1 상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이제 임대 수익 거둘 수 있는 지역 정보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에 맞춰서 자금 상황에 맞춰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필수니까 미리 연락 주십시오. 02-1638에 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1대1 상담 안내와 이하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무료입니다. 01-2638-3994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괜찮습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이 지역들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학군의 메카, 양천구 목동에서 투룸하고 쓰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전통적으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 목동으로 꼽히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투자 환경까지 더더욱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 저희가 잠시 뒤에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살기 좋은 자치구 서초구 방배동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릴 곳은 한강이 가깝고 또 황금 노선이 9호선도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장점까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동부터 저희 바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투룸하고 쓰리룸으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 초역세권이라고 하네요.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데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을 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세가 지금 지난주하고 같은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약간의 지금 현재 고가로 갖춰져 있는 이제 그런 지역에는 약간의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올랐다라는 그런 지역에는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를 지금 현재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강북 쪽에서는 용산구 쪽이 그래도 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양천구 목동인데 지금 목동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 있는 매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세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목동이라고 하면 목동역이 아니고 신목동 다음에 염창역입니다. 염창역에는 목동과 그 염창동이 겸해 있어서 염창역인데 여기는 완행과 급행으로 두 개의 노선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교통편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투룸과 쓰리룸에 인접해 있는데 투룸과 쓰리룸인데 상당히 도로가 앞에 있으며 양방으로 코너에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고요. 쓰리룸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21평으로 가기 때문에 거주하는데도 굉장히 강창이 갖춰져 있는 그런 쓰리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용 면적은 지금 현재 29.96, 42.69 로 되어 있지만 실상 면적에서는 15평과 21평으로 지금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을 본다면 동향과 남향과 서향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풀옵션이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요즘에는 에어컨 2대, 세탁기, 냉장고, 또 스타일러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부분은 완전 풀옵션이고요. 가격은 4억 1천에서 3룸에 5억 7천, 5억 9천까지 간다면 똑같이 투룸이나 3룸의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목동의 투자 포인트는 과연 앞으로에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9호선 급행 열차로 역세권이라 그래서 강남까지 7정거장 21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급행이라고 하면 당산역, 여의도를 거쳐서 가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곡까지 가는 그런 부분, 김포까지 가는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프림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동은 한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갖춰져 있고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목동은 학군이 8학군일 정도로 할 정도로 학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재래시장, 백화점, 마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수용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여의도의 지금 직장인들이죠. 업무단지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마곡단지, 지벨리 직접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직접 인접지에 있는 그런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이미 9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통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점,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활 편의시설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입지를 통해서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목동을 놓고 보면 바로 한강변이 보인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한강변이 있다라는 부분은 아파트나 지금 현재 어떠한 업무지구도 굉장히 고가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금 현재 목동은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죠. 목동에 지금 현재 신도시가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여기에 그 빌라가 되어 있는 그 빌라의 밀집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서 상당히 상반되어 있는데 이곳에 지금 아파트 가격은 20억이 넘어서 25억을 치솟고 있고 재건축으로서 지금 현재 한참 여기를 지금 현재 선호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렇게 밀집 지역에 우수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빌라의 단지는 여기는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염창역의 급행역인데 역세권 개발로 발표가 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강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왕십리라든가 양천구의 목동역이 염창역이 역세권 개발로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난 상황이어서 재개발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이렇게 교통망에 보면 올림픽대로라든가 간병북로를 타고도 진입이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다리가 지금 하나 또 나서 올림픽도로가 났기 때문에 DMC에 가는 지금 현재
인접하는데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래서 지금 현재 몇 분을 걸리느냐라고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9호선의 여의도까지는 8분이면 우리가 전철 타고 갈 수 있습니다. 9호선 급행역이기 때문에 또 여기 강남까지는 20분이면 신논현까지입니다. 이게 7정거장에 20분이면 갈 수 있고 홍대에 대한 부분도 15분이면 가고 DMC도 15분 마곡단지도 우리가 9호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8분이면 가고 김포공항도 마찬가지로 9분이면 갑니다. 이곳에 마곡단지에 지금 현재 여기 연고단지가 들어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단지가 들어있어서 여기에 수요 또 내지는 여의도에 다니는 그런 부분 강남에 수요도 충분하게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교통적인 부분도 직주근접 참 용이하다라는 부분까지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 당연히 목동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죠. 사업의 탄력을 받은 만큼 어떤 식으로 호재 누려보실 수 있는지 이 점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목동은 지금 그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강남구, 서초동, 양천구만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강북에서는 지금 용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가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25년 이상 되고 거의 27, 8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축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6,000세대의 아주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지금 현재 안전진단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이렇게 14개 단지에 14단지에 26,000세대가 있다라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단지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앞으로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걸어서 건너편에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목동의 빌라 단지도 이제는 그동안에 좀 잠잠했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활성화가 돼서 움직일 때가 됐고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도 여기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9호선으로 갖고 움직였던 우리가 목동역에 지금 현재 그 역세권이라고 하면 이제는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이 들어갑니다. 강북 횡단선이 청량리까지 가는데 목동역에서 청량리까지 19개의 구역인데 9호선, GTX 노선, KT 13개의 지금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타면 어디든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2028년도죠. 지금 2022년도니까 6년 후에 개통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제물포 지하에 지금 이제 이거가 지금 현재 완공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신월 IC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갑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국회의사당에서부터 가는 신길 IC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교통특징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그런 부분, 인천공항까지 가는데도 20분이 단축이 됐습니다. 20분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에는 지금 현재 4차선으로 지금 현재 하이웨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상에는 공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항과 이제 일부 자동차 찾길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 완공이 돼서 상당히 빠르게 10분이면 여의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곳까지 신길 지금 현재 신월 IC까지 1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빠르게 고속화됐다라는 그런 부분. 월드컵 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에서도 지금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작년도 개통이 돼서 6차로 가면 성산대교에 지금 현재 가양대교하고 성산대교 사이에 지금 월드컵 대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올림픽대교라든가 강변대로라든가 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분산이 돼서 굉장히 진입하는데 좋게 지금 현재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들 자금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느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보까지도 빠놓을 수 없겠죠. 자, 이 정보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면 좋을지 이어서 정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투자 전력은 이제 투룸과 쓰리룸의 다세다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목동역, 염창역이죠. 급행역인데 역세권 개발한다라고 지금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2년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하지만 목동에는 가로정비 주택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그랬던 그런 부분이 그거는 취소화하고 역세권 개발로 하겠다. 역세권 개발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동의서를 봤는데 노후도가 50%까지 지금은 역세권 개발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동의율은 75%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75%는 충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역세권 개발은 250m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플러스 지금 100m를 줘서 350m의 지금 역세권 개발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풀어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투룸과 쓰리룸 가는 부분이 충분하게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룸과 쓰리룸의 가격을 놓고 보면 4억 천에서 5억 7천이라고 하는데 전세는 3억 6천, 5억 2천입니다. 물론 요즘에 그 LTV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초임으로 주택을 산다면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일반은 70%까지 된다라고 그랬었을 때 월세로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도 충분하게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면 투자를 할 때에는 5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이렇게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니까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임대 놓기에도 참 좋지만 실제로 거주하면서 시세 차이까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십시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기 좋은 동네로도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었고요. 위치는 4호선하고 9호선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동작역과 그리고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여러분 접근해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일러드리고요. 일단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배동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살고 싶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는 이제 우리가 부촌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저명 인사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그 나름대로의 조금 더 레벨을 갖고 자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곳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아래층에는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고 지상층에는 다세대로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인데 다세대인데 그 부분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방배동이면 교통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돼서 좋습니다. 4호선, 9호선 여기에 지금 현재 4호선, 9호선, 7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여기가 1.5룸입니다. 1.5룸이면 10층으로 지금 갖춰져 있는데 나름대로의 면적이 넓습니다. 24.37의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투룸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었으나 룸과 지금 현재 거실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의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룸을 하나 만들고 거실을 굉장히 높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차별화되어 있는 방배동에 있다 보니 차별화되어 있는 10층 건물이고 이게 세 번째 짓는 거다. 1호, 2호, 3호로 세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화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차별화되어 있을 정도의 완전히 예술과 같은 그런 건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풀옵션입니다. 완벽한 스타일러까지 또 내지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모두 아일랜드 식탁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시세가 지금 현재 4억 2천에서부터 4억 4천까지 갖춰져 있는데 여기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배동이라고 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현재 강남에는 대형의 업무타운 단지로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군에 대한 부분이나 또 내지는 업무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수요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4호선, 9호선, 부반포의 역세권입니다. 5분이면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반포, 방배동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내지는 재개발로 인해서 충분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 2인 가구에게 딱 적합한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세권이다 보니까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죠. 앞서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나 누려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입지적인 장점 뭐가 있는지 역시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면 여기는 구반포역입니다. 여기는 반포동이고 여기는 방배동이죠. 이래서 지금 현재 반포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쪽에 지금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올 수가 있는데 이 주변에는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방배동의 카페골목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카페 골목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곳에 반포동에 지금 현재 주공 아파트가 있고 건너편에 지금 이렇게 주공 아파트가 5,500세대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설해마을에 지금 현재 카페 골목도 있고 앞으로 지금 우리 9호선이라든가 4호선이라든가 우리가 총신대 입구역에 여기 7호선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방배동의 서초동구에 우리가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은 첫 번째는 가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초동이라고 할 정도의 이 서초동에 바로 건너편에는 한강까지 있고 국립현충원이 있어서 그야말로 숲은 숲대로 사통팔달로 교통방까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업무 지역이 있죠. 학군은 학군대로, 업무는 업무대로, 또 예술은 예술대로, 법조타운대로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는데 바로 옆에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이 법조타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6천 명이 넘습니다. 또 강남의 업무지구 우리가 강남의 강남역, 교대역에서부터 강남역을 본다면 여기에도 지금 하루에 유동인구가 강남역은 100만 인구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많은 업무지구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같이 어우러서 방배동까지 충분하게 출퇴근 가능하고요. 이곳에서 2호선을 타면 환승에서 2호선을 타면 잠실이나 강동이나 업무지구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지금 현재 지대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곳에는 사통팔달도 갖춰져 있지만 업무지구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방배동에서 살고 싶은 곳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살고 싶어하는 동네 당연히 이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강변과의 접근성도 참 좋기 때문에 그만한 장점도 여러분께서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발 호재 이어서 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배동 쪽에는 재개발로 지금 형성돼서 지금 5구역 공사 중에 있고 지금 현재 6구역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4구역도 지금 현재 발표가 나서 관리 처분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15구역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방배동의 모든 재개발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빌라가 상당히 많고 노후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깨끗하게 같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곳에 지금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지금 거의 한 30호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4억대의 건물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저기는 반포입니다. 신반포인데 거의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은 이 지금 5천 세대가 넘는 지금 재건축을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올해 안에 거의 다 지금 현재 헐어서 철거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파기 시작하면 2025년도, 2026년도 입주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5천 세대가 넘는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와 같이 어우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보사 부지입니다. 정보사 부지가 3만 평이 넘는데 그 부분이 4차 산업의 업무지구로서 지금 IT밸리가 들어가고 이곳에서
해서 지금 현재 설해마을이 지금 현재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곳이 굉장히 바로 옆에는 검찰청 또 내지는 서울지검이 있습니다. 같이 어우러서 건물을 지러 가는데 이 부지에는 지금 현재 예술문화에 지금 현재 거점도 하고 IT밸리도 들어가는데 근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수요는 넘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가 지금 현재 롯데칠성이라든가 코롱이라든가 삼성타운 옆에 있죠. 여기도 지금 현재 지구단위로 인해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재에서부터 신사역까지 고속도로가 지하 고속화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강남과 반포와 서초구 같이 어우러서 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여기에 가격을 놓고 본다면 10층 건물입니다. 10층 건물인데 지금 현재 1.5룸으로 형성되어 있고 굉장히 풀옵션으로 해서 럭셔리한 건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가격에 4억대가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도가 가지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4억 2천에 4억 4천인데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전세가 3억 8천이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94번 저희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